안녕하세요. 알 수 없는 인생입니다. 오늘은 IRP 안전자산 30% ETF 종목 추천입니다. 이전 영상에 구독자님께서 댓글로 요청해 주셨던 IRP 안전자산 30% 상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하시는 내용은 최대한 자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퇴직연금 및 IRP는 반드시 30% 이상을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원금 보장형 상품들은 예금, RP, ELB, 발행어음 등 종류가 많지만 오늘은 ETF에 대한 것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1월에 근로자 퇴직연금 보장법 퇴직연금 감독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서 안전자산으로 인정받는 ETF의 주식 비중이 최대 50%로 변경된 것입니다. 이로써 이 시점 이후 만들어진 채권 혼합형 ETF들은 주식 편익 비중을 50%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이전에 만들어진 채권 혼합형 ETF들과 이 점이 다른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삼성증권 IRP 매매 가능 종목에서 안전자산으로 구매할 수 있는 종목 전체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총 194개의 ETF가 현재 IRP에서 구매할 수 있는 총 ETF의 개수입니다. 이들 중 제외할 것들을 선발하는 작업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합성 H는 제외하도록 합니다. 장기 투자에 있어서 합성이나 해지 수수료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총 26개의 종목을 삭제하였습니다. 좋은 종목들도 존재하고 있지만 좋은 것들도 반드시 합성 H가 없는 그와 비슷한 다른 종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거의 손실 없는 파킹형 상품 중에도 코파금리 액티브, CD금리 액티브 등은 거의 합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성 H를 모두 삭제하면 사실 이런 상품들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코파금리 액티브, CD금리 액티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머니마켓 액티브라는 이름의 MMF 상품의 경우 이렇게 비교를 해보았을 때 수익률의 차이가 분명합니다. 굳이 삭제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순자산 총액이 너무 적은 종목들은 제외하기로 합니다. 시가총액이 너무 낮은 종목들은 상장 폐지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매매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TF가 상장 폐지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너무 자산이 적을 경우 상장 폐지가 결정될 수 있고 폐지 후에는 모든 투자자에게 상환금이 지급됩니다. 총 18개의 종목을 삭제하였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는 종목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종목은 모두 150개입니다. 채권 만기가 정해져 있는 것들은 제외하도록 합니다. 만기가 고정된 채권은 그로 인해 확정된 수익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합성이나 H와 같은 취향의 문제일 뿐이죠. 총 25개의 종목을 삭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종목은 모두 125개입니다. 특정 회사에 치우친 것들은 제외하도록 합니다. 안전자산이니 더욱더 개별 종목과 연관된 것들은 제외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개별 종목 역시 취향의 문제입니다. 총 9개의 종목을 삭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종목은 모두 116개입니다. 이제 남은 116개의 종목 모두를 대상으로 적절한 투자처를 선별해 보겠습니다. 안전자산 ETF들은 4종류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파킹형, 채권형, 혼합형, TDF형입니다. 파킹형은 현금과 거의 동일한 것입니다. 기준금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익률을 보입니다. 채권형은 파킹형보다는 수익률을 높일 수 있으나 좀 더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혼합형은 일정 비율의 주식과 채권을 혼합해서 투자하는 형태입니다. 주식 50%를 가진 ETF의 경우는 사실 매우 멋진 투자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TDF형은 혼합형과 비슷하게 주식과 채권을 혼합해서 투자하는 것이지만 비율을 조정하는 형태가 됩니다. TIF, TRF는 엄밀히 말하면 TDF는 아니지만 함께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시중은행의 파킹 통장 금리가 2%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CMA나 파킹 통장에 많은 돈을 두시면 안 됩니다. 적절한 ETF에 투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MMF 종류들을 모두 모아놓은 것입니다. 숫자는 운용 규모 100억 단위이고 1년 수익률입니다. 코덱스 단기 변동 금리부 채권 액티브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함께 포함시켜 보았습니다. 타이거 머니마켓 액티브 플러스 국공채 머니마켓 액티브 소울 CD 금리 머니마켓 액티브는 아직 상장한 지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년 수익률을 추정해서 넣어둔 것입니다. 선택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6조 원이 넘는 운용 규모의 코덱스 머니마켓 액티브 혹은 가장 수익률이 좋은 플러스 머니마켓 액티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둘 다 하셔도 됩니다. 코덱스 단기 변동 금리 부채권 액티브는 조금 성적이 떨어져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 외에는 무엇을 선택하든 큰 차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통한채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통화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매우 안전한 것이겠죠. 그래서 금리는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이 정도의 금리라면 굳이 선택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앞서 살펴본 MMF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단기 채권의 경우는 채권이지만 채권형으로 구분하지 않고 파킹형으로 구분합니다. 수익의 그래프는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더욱더 일정해집니다. 소울 초단기 채권 액티브의 그래프입니다. MMF와 결코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은행에 예금할 바에는 여기에 몰빵하는 것이 낫습니다. 총 13가지를 추출해 볼 수 있습니다. MMF와 마찬가지로 어떤 것을 선택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몇 개의 용어들을 정리하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단체는 CP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기업이 단기간 필요한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신용어음입니다. CD와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CD는 은행이 발행하는 것이고 전단체의 경우는 기업이 발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더 높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이제는 이 ESG가 중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키움 단기채권 ESG 액티브는 ESG 우량기업 70%, 개선기업 30% 비중으로 운용하는데 상대적으로 성과가 좋은 편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종목은 소울 초단기 채권 액티브입니다. 규모나 수익률 모두 좋죠. 하지만 다른 종목들도 결코 나쁘지 않은 것들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들은 채권형입니다. 총 59개의 종목들이 있습니다. 채권형의 처음으로 미국용 4가지 ETF를 살펴봅니다. 원래는 파킹형으로 구분되어야 할지도 모르지만 환율의 변동 때문에 채권형의 처음에 위치합니다. 코덱스 미국 머니마켓 액티브 타이거 미국 초단기 3개월 이하 국채는 상장 기간이 짧습니다. 붉은색 상자 왼쪽은 3개월 수익률이고 오른쪽은 1년 수익률입니다. 코덱스 미국 머니마켓 액티브 타이거 미국 초단기 3개월 이하 국채는 월배당 상품입니다. 아직 2번, 3번밖에는 배당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가장 마지막 배당금으로 연 배당률을 환산해 보았습니다. 코덱스 미국 머니마켓 액티브는 최근 배당금은 62원이고 연으로 환산하면 5.37%입니다. 타이거 미국 초단기 3개월 이하 국채 최근 배당금은 35원이고 연으로는 4.38%입니다. 타이거 미국 달러 단기 채권 액티브, 에이스 미국 달러 단기 채권 액티브의 그래프는 거의 쌍둥이입니다. 타이거 미국 달러 단기 채권 액티브가 아주 조금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이들은 모두 파킹형으로 구분해도 될 만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를 선택하라 한다면 코덱스 미국 머니마켓 액티브입니다. 국고채의 경우는 총 22개의 종목들이 있습니다. 운용사별로 3년, 10년, 30년 만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키움 국고채 10년, 키움 국고채 30년 액티브, 키움 국고채 3년의 그래프입니다. 30년은 요동을 치고 3년은 매우 안정적입니다. 30년이 좀 더 수익률이 좋습니다. 3년, 10년, 30년 어떤 것을 선택하냐는 것은 본인의 취향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장기 채권의 변동성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3년을 선호합니다. 두 가지 좀 특별한 채권 ETF를 살펴봅니다. 각각 금융채와 물가채입니다. 금융채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국채나 통한채보다는 높은 금리를 주어야 할 것이고 일반 회사채보다는 금융기관이기에 보다 높은 안정성을 가지기에 금리가 낮습니다. 물가채를 통한채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물가채는 정부에서 발행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연동하는 10년 이상의 중장기 채권을 의미합니다. 꽤나 유용한 종목으로 판단됩니다.
1년 수익률로는 라이즈 금융채 액티브가 좋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키움 물가채 KIS ETF도 안정적이고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30년 국채 ETF는 세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률이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다. 미국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으니 장기적으로는 투자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장기 국채는 피하고 싶습니다. 코덱스 iShares 미국 인플레이션 국채 액티브는 좀 특별합니다. 1년 수익률이 5.68%입니다. 앞서 살펴본 키움 물가채 KIS ETF의 미국 편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와 비교해 보았을 때 그 차이를 극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장기 국채의 큰 변동성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이 ETF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14개의 종합채권 ETF가 있습니다. 국채, 통한채, 공사채, 회사채, 금융채 등 종목마다 기준에 맞는 등급 이상으로 선택된 채권 전 섹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각 담고 있는 채권의 종류가 살짝 다르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시가총액이 큰 순서로 어떤 것을 선택하셔도 무방하다는 생각입니다. 아시아 달러 채권은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 발행된 달러 표시 채권을 의미합니다. 이 상품 역시 종합 채권의 의미를 가지긴 하지만 다른 ETF들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코덱스 종합채권 액티브와 비교했을 때 수익률의 차이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고위험 상품들에 대한 것과 환율의 변동에 따라 많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채권형에 남은 것들은 회사채입니다. 에이스의 4가지 AA- 이상의 자동 연장 회사채가 있는데 4가지 모두 1년 수익률이 3.12에서 3.55%입니다. 회사채로는 수익률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국내 회사채 ETF들은 총 4개입니다. 가장 오른쪽 수치는 3개월 수익률입니다. 타이거 우량 회사채 액티브가 규모면이나 수익률 모두에서 좋습니다. 남아있는 미국 회사채 ETF들은 총 4개입니다. 전체적으로 수익률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1년 수익률 그래프로 모든 것을 알 수 있지는 않지만 역시 회사채에서도 단기로 운용되는 것이 안정성 측면에서는 좋다는 생각입니다. 나머지도 좋지만 굳이 선택을 하자면 플러스 미국 단기 회사채와 라이즈 미국 단기 투자 등급 회사채 액티브 두 종목을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주식과 채권이 혼합된 형태의 ETF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8개의 ETF입니다. 이제부터는 주식이 30% 이상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이들 6개 ETF는 모두 국내 주식을 포함한 것들입니다. 코덱스 배당 성장 채권 혼합도 좋은 종목입니다. 다만 주식의 비중이 30%라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이들 중에서 플러스 고배당주 채권 혼합은 가장 좋은 종목입니다. 주식 비중은 현재 41.4%입니다. 규모나 수익률 모두 너무나도 좋습니다. 플러스 고배당주와 비교를 해보면 플러스 고배당주 채권 혼합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플러스 고배당주는 좀 과도하게 오른 측면이 있지만 앞으로의 전망이 결코 나쁘지는 않습니다. 플러스 고배당주 채권 혼합의 현재 배당률은 3.69%입니다. 매년 배당 총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 세 종목은 모두 미국 S&P 500을 담고 있는 ETF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에이스 미국 S&P 500 채권 혼합 액티브가 IRP 안전자산에 포함시킬 종목으로는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안전자산의 주식 비중이 올라간 이후에는 에이스 미국 S&P 500 채권 혼합 액티브의 주식 비중 30%는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머지 두 종목들은 모두 S&P 500 주식을 50% 담고 있습니다. 다만 채권 부분이 조금 다른 종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큐 미국 S&P 500 미국채 혼합 50 액티브는 미국 단기 국채를 50% 담고 있고 소울 미국 S&P 500 미국채 혼합 50은 미국 10년물 국채를 담고 있습니다. 선택은 취향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장한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수익률 비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동일한 S&P 500을 담고 있기 때문에 채권의 종류에 따른 차이 정도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 세 종목은 모두 미국 나스닥 100을 담고 있는 ETF입니다. 가장 오른쪽 수치는 3개월 수익률입니다. 타임폴리오 미국 나스닥 100 채권 혼합 50 액티브는 나스닥 100을 50% 담고 있습니다.
타임폴리오 미국 나스닥 100 채권 혼합 50 액티브가 주식 비중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나스닥 100의 주가 흐름과 가장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역시 취향의 차이겠지만 저는 주식의 비중을 최대로 하는 타임폴리오 미국 나스닥 100 채권 혼합 50 액티브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 채권 혼합은 미국 대표 종목 10개를 40% 담고 있고 소울 미국 탑 5 채권 혼합 40 솔럭티브는 미국 대표 5개 종목을 36% 담고 있습니다.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 채권 혼합은 소울 미국 탑 5 5종목을 모두 포함하면서 메타, 브로드컴 등이 포함되어 있어 성적이 훨씬 좋습니다. 5종목에 치우친 것보다는 주식 비중도 더 높은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 채권 혼합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두 종목 모두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옆에 수익률은 둘 다 3개월 수익률입니다. 최근에 상장한 것들이라서 주식의 비중은 둘 다 50%입니다.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 채권 혼합 50은 DGRW 미국 ETF와 동일한 지수를 추종하는 배당 성장주를 50% 담으면서 동시에 한국 단기 채권으로 최대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ETF로 할 수 있습니다. DGRW는 S&P 500 스파이에도 결코 뒤지지 않는 매우 훌륭한 배당 성장 ETF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단기 채권을 담고 있는 것도 상당히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소울 미국 배당 미국채 혼합 50은 SCHD 미국 ETF와 동일한 지수를 추종하는 배당 성장주를 50% 담으면서 동시에 미국채 10년물을 담고 있습니다. DGRW와 SCHD를 비교하면 DGRW가 좀 더 나은 성과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SCHD 자체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 단기채냐 미국 국채냐도 역시 취향 차이입니다. 두 종목 모두 매우 훌륭합니다. 결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이제 이들 두 개 종목을 살펴보면 혼합형의 마무리입니다.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10 채권 혼합 액티브는 상장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종목입니다. 국내 우량 리츠와 채권의 조합으로 투자되는 ETF입니다. 특징으로는 맥쿼리 인프라가 약 20%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통한채 50%, 맥쿼리 20%입니다. 인프라라는 이름이 맥쿼리를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종목은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ETF와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분배율은 8.13%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추세가 아주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라이즈 글로벌 자산 배분 액티브는 가장 완벽한 안전자산의 형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레이 달리오의 올웨더 전략을 사용합니다. 저의 포트폴리오 기초 영상에서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주식과 채권, 금과 원자재를 일정 비율로 담는 멋진 포트폴리오지요. 채권이 51%, 금현물이 약 15%, 나머지는 S&P 500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사실 이 ETF 하나만 안전자산으로 담아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주식과 채권이 혼합된 형태이지만 비중이 시간에 따라 조절되는 TDF 8개와 TRF, TIF 각각 한 종목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형태를 세 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TDF, TIF, TRF입니다. 각각 데이트, 인컴, 리스크로 나눌 수 있습니다. TDF는 목표 시점에 맞추어서 자산의 비중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코덱스 TDF 2050 액티브는 2050년에 은퇴한다는 가정으로 주식의 비중을 줄여나가는 형태입니다. TDF 2060의 경우 현재의 주식 비중은 80%입니다. 만약 안전자산에서 주식의 비중을 가장 많이 높이고 싶다면 이것을 전부 담으면 됩니다. 가장 오른쪽 수치는 3개월 수익률입니다. 2060에 가까워 올수록 주식의 비중이 높고 그에 따라서 수익률도 높아지는 것이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코덱스 TDF 2050 액티브의 보유 종목을 살펴보면 VT와 SPGM이 거의 반을 차지하고 ACWI가 20% 정도의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VT는 대표적인 글로벌 주식 ETF입니다. SPGM은 VT와 쌍둥이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듯합니다. ACWI 역시 그에 못지않게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금액이 VT에 투자된 것이고 이는 글로벌 전체의 자산을 분산 투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라이즈 TDF 2050 액티브와 비교해보면 수익률의 차이가 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그래프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성급한 면이 있습니다. 라이즈 TDF 2050 액티브의 보유 종목을 살펴보면 S&P 500과 나스닥 100이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VT가 최근 성과가 좋았다고 해서 꼭 정답은 아닙니다. 플러스 TDF 2060 액티브의 보유 종목들을 살펴보면 S&P 500과 글로벌 분산이 꽤나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도 매우 훌륭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TDF형은 무엇을 선택하든 크게 실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굳이 선택을 해야 한다면 코덱스 TDF 2050 액티브와 플러스 TDF 2060 액티브를 골라보겠습니다. TIF 종류는 타이거 글로벌 멀티에셋 TIF 액티브 하나입니다. 인덱스 멀티에셋 인컴 인덱스 지수의 주식들을 40% 담고 있습니다. 에이스 미국 S&P 500 채권 혼합 액티브와 비교를 해볼 수 있을 듯합니다. 타이거 글로벌 멀티에셋 TIF 액티브가 특별히 낮다고 할 수 있는 지점은 없어 보입니다. TRF는 정해진 위험 수준에 맞춰 자산을 배분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타입이 미국 ETF로 AOA, AOM 등이 있지만 사실 수익률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TRF라는 이름의 코덱스 TRF 3070은 주식의 비중이 30%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한 채권 혼합형입니다. 보유한 종목들은 MSCI ETF들만 담고 있습니다. 역시나 에이스 미국 S&P 500 채권 혼합 액티브와 비교해보면 코덱스 TRF 3070은 글로벌 주식을 주로 담고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종목들 중에서 제가 선택한 것들만 취합해 보겠습니다. 파킹형에서는 3개의 종목을 선택하였습니다. 여기서마저 굳이 하나의 종목을 선택하자면 소울 초단기 채권 액티브입니다. 채권형에서는 총 10개의 종목을 선정하였습니다. 굳이 하나만 뽑으라면 라이즈 미국 단기 투자 등급 회사채 액티브입니다. 혼합형은 모두 8개의 종목을 선정하였습니다. 여기서도 꼭 하나의 종목을 선정해야 한다면 선택이 참 어렵지만 저는 라이즈 글로벌 자산 배분 액티브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TDF형은 총 3개의 종목을 선정하였습니다. 역시 하나를 고르자면 플러스 TDF 2060 액티브가 좋아 보입니다. 각각의 타입에서 고른 4개의 종목 중에서 또다시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라이즈 글로벌 자산 배분 액티브를 선택하겠습니다. 진정한 안전자산, 자산 배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은 인내심이 없는 자로부터 인내심이 많은 자에게로 돈이 넘어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워렌 버핏 형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